시작할게. 자, 상학함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프 전에 어떤 내용들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뭔가를 볼 건데, 자, 요 원에서 지금 동경이 2, 4분면 쪽으로 가 있는데 나는 1, 4분면 쪽으로 해서 표현을 할게. 나는 동경이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대. 당연히 여기가 x, y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직각상 항상 어떤 원이 있는데 동경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점의 좌표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항상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자 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러면 이 좌표에 의해서 얘가 x가 될 것이고 얘가 y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r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단어 이해되니? 자, 삼각비 중3 때 내용으로 할게. 그랬을 때 요 사이각을 요렇게 표현하겠대. 0에다가 이렇게 긋는 것을 세타라고 읽습니다. 세타는 그리스 문자야. 알파, 베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보겠대. 분수로 나오겠죠? 준영아, 사인 세타는 뭐니? 저 직각삼각형에서. R분의 Y. 그렇지. 사인은 S자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R분의 Y. 코사인은 이렇게 쓰는 거죠.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T를 그리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배웠죠.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호를 생각해 볼게.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1, 4분면이면 얘가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네. 자, 그럼 부호를 봤더니 1, 4분면에서는 사인 값도 양수, 코사인 값도 양수, 탄젠트 값도 양수. 그래서 세 개의 삼각함수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4분면에서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S, C, T 전부 다 양수인 거. 우린 양수인 것만 찾아야 돼. 자, 그러면 2, 4분면의 좌표는 부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2, 4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돼. 그럼 X인데다가 마이너스, Y는 플러스 했더니 양수인 삼각함수는 어떤 게 양수니? 그렇지. 사인만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양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3, 4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했더니 얘는 탄젠트 부호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의 부호는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y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 플러스. 그랬더니 이번에는 코사인만 양수네. 코사인만 양수.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해야 돼. 승부 잘 봐라. 4분면에 따라서 양수인 게 1, 4분면은 셋 다 양수야. 그런데 나머지 4분면은 돌아가면서 한 개의 삼각함수만 양수지 나머지 두 개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4분면이든지 두 개의 삼각함수가 양수인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책에 나와 있는 뒷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했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봐. 거기를 봤더니 세 개의 삼각함수가 모두 양수인 것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다 양수다. 그래서 all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그지? 그래서 all 우리가 1, 2, 3, 4분면으로 돌아가니까 올사탄코라고 이렇게 보통 외운다. 근데 2, 4분면은 사인, 3, 4분면은 탄젠트,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1, 4분면은 모두 양수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요거 기억나지? 얘들아? 기억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 30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6분의 파이. 이런 게 빨빨 나와야 돼. 45도는 4분의 파이. 민기만 대답하네.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이 각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울 거는 다른 탄젠트는 아니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게 15도, 75도, 그리고 0도, 그리고 90도. 이거에 대한 값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죽을래, 씨. 와, 쥐가 그냥 그 앞에서 입을 가리고 하는 건 아니고 입을 쩍 벌려가면서 넌 진짜 오늘 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 6시 끝나면 상담 좀 하자, 단우야. 학기 개학하기 전에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시키 진짜. 자, 사인은 값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0도는 사인은 0에서부터 90도 1까지 커진다. 그럼 코사인은 반대잖아, 그지? 그러면 0도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90도에서 0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데 15도하고 75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한 게 있으니까 원래는 미적분 2에서 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근데 외우기는 쉬워. 똑같아. 그럼 요거는 반대로 되겠지? 책에다 잘 적어라, 요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15도 간격으로 모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삼각비를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15도 간격. 배고파. 오늘 75도를 저희에 적으셨어요? 미쳤나봐. 75도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네. 정신이 나가 있다, 지금. 밑에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몇 개 틀렸는데요? 25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시험지에서 두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던데? 3번하고 몇 번이었더라? (3번) (13번이) 좋은 문제더라. 그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3번 13번. 우와. 됐니? 다 적었죠? 자, 갈게.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물론 개념 체크 있는 건 나중에 너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요런 정도는 같이 가볼게.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면 1.5와 마이너스 8,15를 지나는 동경.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릴게. 여기 이렇게 되자,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가 그림이 정확할 필요가 없으니까 P라는 점이 마이너스 8,15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러면 요 각을 뭐라고 표현 안 했죠? 세타라고 돼 있구나. 세타. 자, 그러면 우리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항상 어디 축에다가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그러면 길이를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삼각비는 점의 좌표라고 생각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15를 가지는 거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는 빗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죠. 뭐가 되니? 그렇지. 8, 15, 17 이렇게 돼서 삼각비를 외운다면 또 빠르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17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니까 17분의 15 플러스 16 곱하기 탄젠트 세타
요렇게 되겠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5.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는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5라는 정답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지금은 그래프 들어갔을 때가 좀 어렵지. 지금은 계산하는 거는 쉽다 라고 생각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점의 좌표의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빗변만 항상 양수고, 그 다음에 밑변하고 높이는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고 출발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아, 너희가 원방을 안 했지? 큰일 났네. 원의 방정식을 알아야 이제 본격적인 삼각함수를 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 일단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아니, 뒤에 아직 남았지. 요거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자, 7-1번 가볼게. 자, 사인이랑 코사인이 곱해져서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그 다음에 곱해서 양수다, 같은 부호를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호를 결정해 볼게.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다 라고 첫 번째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는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그러면 이 중에 되지 않는 조건은, 모순이 발생하는 조건은 뭐니? 첫 번째니 두 번째니? 나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알 텐데. 안 되는 거 뭐니? 왜? 라고 그냥 물어본 거야.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단우야? 요거 맞추면 안 남길게. 얘기하면, 제대로 설명하면. 변이 분수가 될 수 없어. 삼각형이 없는데? 이유를 찾아봐 빨리 얘들아. 아까 이거는 뭐 그린 거고, 첫 번째 건이 두 번째 건이 모순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응? 왜? 그렇지. 셋 다 양수일 수는 있지만 하나만 양수고 두 개는 다 음수여야 돼 항상. 그래서 두 번째 건 안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네? 그러면 몇 사분면이라고? 제2사분면. 오, 단어 남아라. 시우는 한번 남는 때가 생기면 내가 면제를 해줄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잘했으니까. 됐죠? 제를 꼭 붙여줘라. 서술형에서 감점 안 당하려면. 그냥 2, 4분면 적으면 감점 당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파이는 몇 도다? 180도. 2분의 3파이는 몇 도다? 270도. 270도. 그러면 몇 사분면이란 뜻이니? 3, 4분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3, 4분면.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 코사인은 음수다. 요걸 밝히라는 뜻이야, 이제 요걸 외우면 그렇게 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중3 때 뭐 루트 있는 제곱근 부분이나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절대값이나 루트 벗기는 방법. 사인은 마이너스네? 그러면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적어놓고 요 부분 생각할게. 사인은 마이너스여서 그 다음에 탄젠트는 플러스였어. 그러면 이 값은 음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음수가 돼버려. 그럼 얘랑 루트를 벗길 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세타로 나오겠네. 그러면 소거되는 것이 발생하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호만 결정한다면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사탄코를 조금 잘 외워둘 수 있으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얘들아. 와, 벌써 36분이야. 큰일 났네. 자, 잠깐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너희 정말 원의 방정식을 안 배웠다라고 했지? 공통수학2? 자, 그러면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점을 먼저 잡을게. 원점 이렇게 됐을 때 원점이 0,0이다, 그지? 그럼 나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원, 그럼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똑같이 가지는 그 점들의 자치를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요 자치를 구하고 싶을 때 여기를 x, y라고 하고 그때 얘를 우리는 원의 반지름 r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니? 중학교 때 그것도 안 하나? 안 하나? 네. 그러면 어떤 a, b와 c, d,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대, 그럼 우리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대.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루트 써가지고 x 좌표를 2개 빼. 그래서 제곱 더하기 y 좌표를 2개 빼. 그리고 제곱 하면은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 요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네 라고 하겠지. 그러면 똑같이 하면 루트 이렇게 되고 x 좌표 빼서 제곱하면 x의 제곱, y 좌표 빼서 제곱하면은 플러스 y의 제곱 하고 우변은 얘가 r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형으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요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얘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런 거 있다는 걸 나중에 공통수학으로 하긴 할 거야. 일단 요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이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요쪽으로 갈게. 자꾸 왜 저 2, 4분면 쪽으로 동경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1, 4분면으로 갈게. 그러면 우린 이거네. 중심이 0,0이네. 그러면 무조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1이네. 그러면 그 1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게 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나는 또 이쪽으로 동경을 만들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을게.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x, 여기를 y. 근데 여기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 1로 바뀌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세타라고 만들면 아까하고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사인 세타를 하면은 1분의 y니까 y. 그래서 어디 사분면에 있든 동경이 각도가 세타면 사인은 무조건 y 좌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1분의 x가 되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x좌표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고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아까하고 동일하게 x분의 y가 만들어졌네, 그지? 잘 들어, 준영아.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씩 중요한 게 만들어지거든? x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니? 코사인 집어넣을 수 있죠? y에 뭐 집어넣을 수 있니? 사인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은 1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너희가 고3 끝날 때까지 사용할 공식이야.
자, 그러면 원래는 사인 세타를 제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괄호를 쓰기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사인 하고 나서 여기다가 제곱하고 세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너희 책에 안 되는 것은 뭐라고 했니? 사인하고 여기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같지 않은 거, 얘는 쓸 수 없는 거야. 얘는 각도를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얘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사인을 먼저 쓰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니? 코사인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또 뭐 집어넣을 수 있니? 사인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따가 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탄젠트가 보이면 우리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돼. 별표를 쳐놔도 무방한 공식이 되겠네. 상학함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 두 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얘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야. 사인 제곱 세타는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으로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얘를 넘기면 되니까 1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는 너희 책에 적어 놓자. 요 두 가지는 많이 활용할 것이다. 시간이 없어. 그래서 1 코사인 제곱이 나왔다? 아, 그러면 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1 사인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탄젠트가 보였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애들이 제일 그래프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필수 예제 8번이다. 그런데 시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4개를 변형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요 두 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가볼게.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대로 가는 거야. 채민아 똑바로 앉아. 1 플러스 탄젠트가 보이면 뭐 하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 사인 제곱이 보이면 우리는 뭘로 바꾸라고 했니? 코사인. 코사인 제곱 세타.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얘를 곱해볼게. 얘를 여기다가 곱했더니 요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됐네. 얘를 여기다가 곱했더니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됐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그렇지. 세타가 몇 도든 상관없이 무조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2번 한번 풀어볼래? 2번.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가자.